동성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두 번째 테마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기출문제 7문제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언제나 우선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계획의 상하관계죠. 자,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니까 자,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이거 우리 기본 이론할 때, 자, 우리 광역계획권은 우리 서울하고 주변 도시를 묶는 그런 경우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나 특별시 포함되지 않고 도 안에 있는 시, 군이 묶일 때는 도지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2번이 틀렸네요.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답니다.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은 서울권일 때는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예를 제가 이론 강의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전주권이라든가 청주권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경우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틀렸네요. 3번.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을 하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할 때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가지고 협의해서 자, 시장군수 플러스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또 지금처럼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을 하면 시장군수는 빠지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같은 거 할 때 기초조사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둘 다 들어야 됩니다. 자, 4번 맞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조정 신청을 받으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안을 만들어서 시도지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그 조정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할 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맞죠? 5번도. 그래서 조정 신청 같은 거 받아서 조정을 해줄 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기본 이론 할 때 봤던 것들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자기 하급자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정할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같은 하급자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2번.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같은 거 하려면 자, 지금 미리 관계 시도나 시군 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수립할 수 있으니까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자, 수립 같은 거나 변경 수립 같은 거 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 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군수가 이런 수립 같은 거 변경할 때는 시군의회 의견을 듣고 시도의사는 자기 하급자인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하급관청 의견을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수립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이게 상급관청이랑 이게 시도지사 같은 하급자가 요청을 해서 원래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 플러스 시도지사 공동 수립 규정이 있기 때문에 3번 틀렸네요. 4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앞에 주어가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그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이고 지금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수립 같은 거 하려면 공청회를 열어서 자,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둘 다 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이거 3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한번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 이론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기본 이론 부분을 숙지하시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보면서 해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29의 문제인데
자,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여러 가지 이제 국가기관의 장들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변경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광역계획권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하면 되고 시장군수도 도지사 같은 관청한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이론할 때 자, 중앙행정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각각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인데 이런 지정권자한테 가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1번 맞습니다. 자, 2번 자, 2개 이상 특광시군에 2개 이상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에 공간구조, 기능의 상호 연계, 환경을 보존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고 광역계획권은 이렇게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니까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으로 맞습니다. 자,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면 수립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또는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되기 때문에 국가계획 관련되면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됩니다. 또는 2개 이상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는 경우도 국토부 장관이 수립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 있고 4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정합니까?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죠.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반복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높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고 이 앞에 주어가 이 앞부분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겁니다. 4번 틀렸네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에서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있지만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라는 건 없습니다. 자, 5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둘 다 들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문제 형태는 거의 유사합니다. 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을 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앞에서 나왔던 지문이 또 나왔습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을 하면 도지사 플러스 시장군수 공동도 가능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면 시장군수는 빠지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 이런 것들 기준자 같은 것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광역계획권이 너무 넓으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로 쪼개서 공청회를 여러 번 개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광역계획권이 있으면 공청회를 광역계획권 단위로 한 번만 개최하면 되는데 이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세부 절차입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굉장히 크면 그때는 수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공청회를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세부 절차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자, 일반인들한테 열람을 할수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공고와 열람은 송부에서 합니다. 송부.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승인했을 때는 그 내용을 자, 시도지사 같은 관청한테 송부해서 송부받은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들한테 30일 이상 열람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시도지사한테 송부하고 송부받은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일반인들한테 30일 이상 열람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 4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정답 4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자, 협의가 안 되니까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장군수일 때는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하는 거고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조정 신청 규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우리가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조금 기본 문제지만 어렵지만 그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문제. 자, 광역도시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또 나왔네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고 있다. 그러면 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면 이게 이제 우리 뭐 전주권이라든가 청주권 같이 청주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가 묶여 있거나 충청북도 안에서 아니면 전주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가 묶여 있는 그런 게 있을 때는 같은 도일 때는 시장 문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넣는 거지 처음부터 도지사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도지사가 나오려면 시장 문수가 3년 내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도지사가 수립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일 때는 시장 문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3번. 시도지사나 시장문수 2번 틀렸네요. 정답을 2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 시군의회 의견을 듣고 시장문수 같은 하급자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자기 하급자 시장문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 듣고 하급관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문수가 기초호사 정보체계를 구축했을 때는 시장문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초호사라는 걸 하죠. 기초호사 그 자료를 기초호사 정보체계처럼 전산자료 같은 걸 구축했을 때는 그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문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호사라는 걸 하는데 그 기초호사 자료를 이렇게 정보체계 같은 전산자료로 구축을 한 경우에는 때는 등록된 정보의 내용을 5년마다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5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문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자,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내야 되는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문수가 승인 신청 안 하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런 경우가 승인 신청 못 하겠죠. 시장문수가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하고 원래 공동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서로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기획안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3년 지나고 나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정답이 2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심화 문제 두 문제인데 앞에 기본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좀 어려운 지문들이 중간에 섞여 있어가지고 심화 문제로 뺐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설명이다. 옳은 것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원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원문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자기 하급자 시도지사나 시장문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방이 아닙니다.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2번 질문 잘 보십시오. 도지사가 시장문수가 요청을 해가지고 자, 시장문수랑 공동으로 상급관청이랑 공동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시장문수가 원래는 공동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내야 되는데 시장문수가 협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도지사랑 같이 하자 그러면 그럼 도지사하고 시장문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도지사와 시장문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별도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받지 않고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케이스는 시장문수가 원래는 공동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자, 도지사와 시장문수끼리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있으니까 이미 승인권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이 케이스 공동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 2번으로 봐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안 받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은 앞에 주어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거지 지금처럼 도지사와 시장문수끼리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는 이미 시장문수 위에 상급자가 도지사와 승인권자고 승인권자와 여기 시장문수가 공동으로 수립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따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안 받고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답 2번이겠네요. 자,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의사나 시장문수는 국토부 장관한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나
시정문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장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4번 시장문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시장문수일 때는 승인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승인이 아니라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광역계획권을 묶을 때는 5번 인접한 2개 이상 특광시군이 들어가는데 특광시군에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가지고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켜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형태가 인접한 2개 이상 특광시군을 묶는데 최소한 2개 이상 도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일부도 광역계획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같은 경우는 5번도 틀린 지문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1번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고 도지사 플러스 시장문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따로 국토부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상급관청과 공동이니까.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문수가 수립 변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니까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을 묶는 형태는 인접한 2개 이상 도시가 들어가는데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5번 지문도 잘못됐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심화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33회까지가 이제 광역도시계획 문제인데, 광역도시계획 관련돼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도, 2개 이상 시도나 2개 이상 도에 걸치면 해당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도,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해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2개 이상 도 이런 데 걸치면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이것도 지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안에 있는 전주권이나 청주권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는 것이지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2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이렇게 1번 케이스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중앙행정기관회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회장의 의견을 듣는 거 맞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시도, 주변에 있는 시장문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거 좀 지방도시계획으로 바꿔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회장, 그 밖에 시도지사,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도 중앙행정기관회장, 시도지사, 시장문수 같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요거 지금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시도의사나 시장문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이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이 되겠죠. 위원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5번 중앙행정회장, 시도, 시장문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원문 그대로네요. 중앙행정회장이나 시도의사는 보통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문수는 도지사한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7문제인데 심화 문제 2개하고 기본 문제랑 거의 유사한 스타일로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PDF 파일로 제 핸드폰 주소로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해설집을 못 만들어가지고 일단 문제하고 정답 부분만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